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학부모 여러분. 본교 진학부장 허준일입니다. 앞서서 이투스 박충서 선생님께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시기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최근 3년의 진학 실적입니다. 2018 대입, 19 대입, 20 대입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서울대학교도 많은 편, 그 다음 의학계열이 114명, 153명, 140명, 여기 140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추가 모집에서 또 4명이 합격을 해서 144명입니다. 의예가 108이 되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언론지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꼽아오면 2019 대입, 재작년 대입입니다. 그래서 의대 진학자가 153명, 전국에서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 대입에서 저희가 의대 숫자만, 의예과, 의학과 숫자만 108명을 랭크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서울의 강남의 휘문고등학교에 이어서 세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의치한 숫자로 보면 저희가 휘문 앞쪽에 자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이 숫자는 재학생, 재수생을 중복 합격자 있는 그대로 숫자를 이제 뽑아 놓은 것이고, 이 기준은 전국 공통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3학년들이 일반고로 전환된 첫 대입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3월 전국연합평가 성적 등을 놓고 봤을 때 상위권 학생들은 크게 성적이 뒤처지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올해도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 자료는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 부모님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이럴 때 좀 별로예요. 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모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준다. 넓은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라. 이 이야기는 평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에도 핵심 역량 6가지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평소에도 아주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더더욱 강조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집에서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그래서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일어나야지 나머지 일들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님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소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는 대입 실전에 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붉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쪽은 수능이 교과 그러니까 내신보다 우수한 경우 그래프를 기준으로 빨간색 그 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쪽은 교과 그러니까 내신이 더
우수한 경우입니다. 본교의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쪽 수능이 내신에 비해서 월등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확실히 더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수능이 교과보다 뛰어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가? 그러면 수능을 위해서 더 보충해야 될 것은 뭔가? 그러면 당연히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전형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수능에 올인해서 수능 점수를 아주 퍼펙트하게 받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의 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셔서 우리 아이의 진짜 상태가 어떻고 이게 예년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정도의 이야기가 잘 이루어져야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 수시 원서도 적정하게 잘 쓸 수 있고 또 정시 원서도 잘 작성해서 우리 아이들 대입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선택 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등교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이 우리 3학년 오프라인 개학, 등교 개학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4월 초에 제가 작성해서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당부 말씀이라고 해서 전달 드린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혹시나 모르실까 싶어서 배부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 기간이 길어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4월 2일 날 배부할 때는 4월 9일 개학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또 한 달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확인하신 부분이니 다시 재강조는 이 페이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아프거나 해서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4월 24일에 3월 전국 연합평가를 재택 시험으로 이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시험은 당연히 시험 시정표에 따라서 엄정하게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성적표를 내어드렸습니다. 학생 본인이 헷갈렸던 부분, 몰랐던 부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르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올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친 이후에 문항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실제로 보충을 하는 피드백이 아주 밀도 있게 일어났었어야 하고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라면 반드시 3월 시험에 대해서 피드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EBS 수능 특강 이야기입니다. 수능 특강의 경우에 연계율이 70%입니다. 물론 교과별로 이 체감 연계율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전 과목에 대해서 한 번은 명확하게 이제 진도가 다 마무리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혼자서 한번 보고 수업에서 한번 다루고 잘 안 됐던 부분 피드백하고 내신 시험 칠 때 이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실제로 서너 번 일어나야지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혼자서 하거나 혹은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전 과목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밀도 있게 이제 완성도를 가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지금 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하시면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논술과 면접 기출 문제집입니다. 논술 면접의 경향과 그 기출 문항과 해결의 방안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수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이 전형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올해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포인트는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마무리되는 기간에 이거는 학생과 학부모 두 분 다 이야기입니다.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 학생부가 뭐가 부족하고 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등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소서를 풀로 다 쓰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초안도 준비하는 이런 일들, 빨간색 기준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등교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완성돼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기별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3일 등교를 하고 5월 14일에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게 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주관에. 그래서 앞서 4월 24일 날 치렀던 3월 전국합평과 4월 전국합평을 보고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어느 대학 정도를 정시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중간고사가 6월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등교가 밀리면서 이제 시험 일정도 또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측건대는 6월 모평 6월 18일 언저리쯤으로 가야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변경되는 대로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모평도 역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대학별로 모의논술고사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신청받는 데도 있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정한 안내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9일부터 경찰대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도 앞부분에도 있습니다만은 3학년 1학기에 비교과,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 등등등을, 독서 활동 등을 채우기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교과 성적이 이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간고사 대비,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에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6평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이 되면 6월 모평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6월 모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실제로 이제 N수생이 처음 시험을 같이 치게 되고 이 N수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모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들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정확한 내 위치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내 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 아주 의미가 있으려면 시험 준비도 아주 열심히 잘 해줘야지, 그리고 시험을 실전처럼 잘 쳐줘야지 이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의미가 더더 높아질 것이니 6평 성적이 이렇게 6평 성적 자체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신청했던 대학별 고사를, 모의 논술고사 등의 대학별 고사를 이제 응시해서 이렇게 해서 감을 한번 살려보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 7월 22일에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천교육청 주관입니다. 그간 7월 학평은 기말고사 때문에 그 중요도가 뭐 그리 높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앞에 있었던 3, 4월 전국 학평이 재택시험 내지는 이제 앞에 공백 기간이 길어서 그 신뢰도, 시험 자체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면 또 한 번의 시험, 7월 학평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일단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29일에서 8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도 변경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놓은 상황이라 변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역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와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신 등급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더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찰대 접수가 5월 29일부터 지금 사관학교 접수는 7월 10일부터입니다. 이 경찰대와 사관학교 4개의 사관학교가 전부 1차 시험이 8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코로나 여파로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1차 시험이 같이 8월 15일이니 어느 한쪽만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 특징은 여름방학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시내의 경신고등학교만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8월 20일 넘어서 이제 개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정도 그 2학기 개학을 당겨 놓은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수능 이전에 실제 수업이 일어나는 수업의 시수를 최대한 더 확보하자 해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당겨서 하는 만큼 조금 더 밀도 있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학교의 그 진심 어린 그 결정이니 다른 생각 마시고 좀 더 빡빡하게 밀도 있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기간 얼마 안 되지만 기말고사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취약 시기가 되겠죠. 이때 수시 지원 대학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이때는 우리가 수시 지원이 6장이라고 보면 8개에서 10개 정도의 이 대학과 학과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구평 성적을 보고 한 서너 개 버리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수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류 준비할 것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름방학이 실제로 3일이다. 잘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9월 16일 진짜 중요한 시험입니다. 6평이 처음으로 N수생들이 합류를 했다라면 9평 되면 반수생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9평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6평보다 조금은 더 정밀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거. 그 다음 9평이 9월 16일에 있고 수시 원서가 9월 23일 일주일 있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수시 집중 상담이 일어날 거고 이 기간 동안 앞서서 잡았던 이 10개 정도 중에서 한 두세 개, 서너 개를 이제 버리고 6장을 지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 9평 성적을 가지고 피드백이 완벽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본인이 잘 안 됐던 부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해야 됩니다. 12월 3일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일 저녁 7시, 수능 전날 저녁 7시에 나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요때 무엇을 준비해 나가겠죠. 가령 오답노트 뭐를 만들겠다. 12월 2일 저녁 7시에 나는 이걸 분명히 활용하겠다 정도의 디테일한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접수 기간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수시 지원하는 6개 대학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 합격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에 있어서 수능 대비 학습에 있어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중심을 잘 잡아야지 남들보다 한 발 앞에서 이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이 기간에 흐트러지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에
평상시와 같이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간이죠. 모든 것을 대수능에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주 1회 정도 실제 시험 시간표대로 아침 8시 10분 입실부터 오후 4시 32분 탐구 마치는 시간 혹은 5시 40분 제2외국어 마치는 시간까지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실전 감각을 한번 키워보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전국연합평가, 수능 전 마지막 수능 전국연합평가입니다. 11월에 대구에서 이제 주관하는 대구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 시험은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번의 시험이라는 정도의 무게는 충분히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본인이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하고 그 다음 시험 시간에 주로 하는 실수들을 줄이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을 기준으로 이 끝으로 갈 때 12월 3일에 가까워질 때 안 되는 걸 붙잡고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능 160문항 중에서 한두 개를 더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람직합니다만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반은 되는 거를 가지고 만지고 있어야지 이제 성적이 변합니다. 수능 160문항 중에서 한두 개를 틀렸던 것을 확실히 마치게 되면 대학이 최소한 두 개는 바뀝니다. 동일한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이 두 개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수시 원서를 쓰면서 수능 전 면접과 논술에 지원했다라면 착실하게 응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기간에 대수능이 모든 걸 바꿔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긴장감 잃지 않고 집중해서 준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2월 3일에 대수능을 치고 성적은 23일 날 나옵니다. 학생들은 대수능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시 원서를 작성하고 아니죠. 수능 성적이 나는 시점쯤 되면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12월 27일까지 나고 12월 28일부터는 또 수시에서 실패했다면 정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제로 원서를 1월 7일부터 작성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 정보를 통해서 정시 원서를 집중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시 원서 지원과 정시 합격자 발표까지 항상 우리는 집중하고 입시 앞에 겸손한 태도로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학지도 경력이 아주 일천합니다만은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도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어떻게 해도 데이터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입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 대입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수능이 최우선입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본인의 계획이 작성되어야 되고 수능을 기준으로 본인의 수시 그리고 정시 지원권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대학과 학과에 지원할 것이니 수시에서 나에게 딱 맞는 키가 되는 유형을 찾아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수능까지 20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고 본인이 잘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정시 합격자 발표 끝까지, 수능 끝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 끝까지 제발 집중력 있게 긴장감 유지하면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쯤 되면 제풀에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 간혹 눈에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짧게 3년, 길게 12년을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능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이제 제풀에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긴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더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능 끝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 끝까지 집중 있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